권영철의 Y뉴스 넘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Y뉴스에서 뭘 좀 짚어볼까요?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제는 대학 강연을 했고 어제는 4개월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SNS 정치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대학 강연에서 5.16은 쿠데타다. 우리나라에서 수구 보수의 논리가 성장이 불평등을 치유한다고 우긴다거나 예. 또 친재벌 정책을 친시장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거나 박근혜 정권의 역사관과 경제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왜 박근혜 대통령의 정면으로 맞서는 걸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왜 박근혜 대통령의 정면으로 맞서는 걸까? 네. 근데 새누리당의 복당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예. 예, 그런데도. 그렇죠. 자, 우선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유승민 의원이 5.16은 쿠데타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제 성균관대에서 경제 위기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면서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는 5.16에 대해 쿠데타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에 만든 군사정권과 그때 만든 정당 이름이 공화당이라서 그냥 이렇게 공화가 그러니까 이 5.16 쿠데타 군사정권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 발언이 근데 의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맥락으로 보면 사실 의외라고 할 건 없습니다. 5.16이 쿠데타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도 나오고요. 예. 예,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가 논란이 됐고 그렇죠. 청문 대상 대부분이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예.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나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5.16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5.16은 뭡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논란만 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 목소리예요? 검찰총장이고 두 번째가 한기안 국무총리 얘기인데. 김수남 검찰총장하고. 예.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인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예.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대법원 판례에 나오고 교과서에 있는 것을 말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5.16을 쿠데타라고 분명하게 말했으니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5.16 쿠데타. 근데 이 발언 하나만 가지고 뭐 각을 세웠다 청와대에다가 정면으로 맞섰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좀 무리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유승민 의원의 강연 내용 전체를 들어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노선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어떤 식입니까? 유 의원은 공화주의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왕군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법치의 지배를 받는 정치체계다.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굴종과 주종적 지배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강조를 했는데 상당히 들어보면 좀 의미 있는 발언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유 의원은 또 수구보수라는 표현도 썼고요. 수구보수. 예,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재벌의 발목이 잡혔다거나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을 만들어 파는 기업은 집단 소송을 해서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징벌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징벌해야 된다. 예. 그래요. 이런 맥락 전체를 봤을 때 청와대와는 궤를 달리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헌법을 인용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면 할수록 박근혜 정부가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게 부각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요. 유 의원은 그제 강연에서 그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조항을 언급하면서 정은호 게이트를 봐도 그렇고 재벌들이 구속됐다가 걸핏하면은 사면 복권되는 걸 봐도 그렇고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인식이 매우 안 좋다거나 또 예.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면서 헌법 1조 1항을 다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1조 1항이라면 떠오르는 게 있네요. 예. 지난 7월이죠. 그렇죠. 원내대표 사퇴할 때 그 얘기했죠. 이 부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지난 3월 23일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 탈당 데드라인을 1시간 앞두고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헌법 1조 2항을 언급했죠. 예.
유 의원의 원칙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둘러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격을 예, 하는 거예요. 사실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 박근혜 정권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일까? 첫 번째 이제 유승민 의원이 원칙주의자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한때는 원칙주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 7월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 그것은 법과 원칙 정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예. 유승민 의원이 내세우는 원칙이 바로 헌법과 정의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강조하면 할수록 박근혜 정권과는 멀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었죠. 예.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성장 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결과가 어떠하냐 잘못됐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시장 경제가 아니다라고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친재벌 정책을 친시장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상시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많이 하는 건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기도 역시 했습니다. 반대했고. 예. 그래요. 세 번째는 이제는 내 길을 가겠다는 대선 행보를 구체적으로 선언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요 세 번째 해석이 저는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내 길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게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4개월 만에 올렸는데 예. 성균관대에서 제가 늘 주장해오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헌법 가치를 말했다면서 공화주의 철학에 기초한 보수혁명을 해야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공화주의 철학에 기초한 보수혁명. 예.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새누리당 한 현역 의원은 유 의원의 발언은 주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제는 내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 의원이 지난 3월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이 저를 버려도 저는 국민만 보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했죠. 예, 국민의 선택으로 승리해서 정치에 대한 저희 소명을 다하겠다. 오늘 저희 시작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로 나가는 새로운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는 자신의 이런 행보가 대통령에게 맞서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대놓고 자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잖아요. 그랬죠. 이제는 자기 정치를 했다고 보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질문을 던졌지만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에다 복당 신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 유승민 의원이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유 의원이 이제 복당 문제를 물어보니까 새누리당 복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바로 공천 문제하고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지난 3월 공천 마감 시한 1시간 전까지 탈당을 하지 않고 기다렸죠. 누가 봐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이른바 임계점까지 기다렸다가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모양, 명분을 축적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거다. 그렇죠. 일단은 당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그래야 거다. 명분이 축적되고 본인의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누구나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유승민 의원 복당에 대해 반대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전당대회 때까지는 안 된다.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지난번 그 보도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다 시그널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유승민 의원 최측근으로 불리는 새누리당의 한 현역 의원은 유 의원의 발언은 새누리당에서 복당을 안 시킬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한 발언일 거다. 그렇게까지 보이네요. 이제는 누가 무서워서 입에 재갈 물리고 하는 그런 상황을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냐. 이제 할 말은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설립한 싱크탱크 합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새로운 정치 결사체가 대안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맞설 유력한 카드로 보고 있긴 합니다. 비박계에서는. 예. 그래서 앞으로 유승민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이제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철 기자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이 결국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친박 비박계가 아마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이고요. 지지율이 폭락하면은 어쩔 수 없는 카드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유승민 의원
왜 5.16 쿠데타를 그토록 선명하게 거론했는가? 왜 청와대와 각을 뚜렷하게 세우는가? 오늘 권영철 기자가 짚어주었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